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 특수교육이 가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국가의 책무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 국가가 지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너무 실감을 했었고,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헬렌 켈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그 힘,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육이 수많은 헬렌 켈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교육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자, 오늘 이 스튜디오를 한번 봐주세요. 스튜디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늘 봄 같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분이라 그런가요? 이분과 함께라면 늘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따뜻한 정책들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워낙 따뜻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따뜻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오늘 주제가 네. 가장 또 따뜻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주제입니까? 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 특수교육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꼭 이야기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역시 함께해 주실 분들 계시죠?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함께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진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창원 과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부의 자랑이고요. 또 우리 시각장애인으로서 첫 그 전문직 공무원으로 그 특수교육을 전공하셨고 또 인천해강학교와 서울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국립특수교육원과 교육부를 두루 거쳐서 정말 특수교육의 지금 총 책임자로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정책이 정말 꼭 필요한 분이시네요. 네, 정책을 직접 만드시고 또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네, 워낙에 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네. 공감과 소통의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 같은데 또 교육부가 또 우리 과장님과 함께 또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교육부도 칭찬을 감사합니다.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또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관련 정책 주무부서로서 그 실무 책임자가 우리 필통톡에 나오신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과장님 오늘 임무가 막중하세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오 한마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장관님 옆에 계시는 분은 저도 많이 뵀던 분이 왜냐면 따님이 워낙에 또 유명하시죠. 그래서 저도 유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유명하셨었는데 따님이 유명해지셔서 과연 이분의 어머님은 누굴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4살 발달장애 작가 정은혜 작가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 장차연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기도 박수를 쳐요.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을 꿈꾸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 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설리번 선생님이시고요. 박수를. 아니, 장관님 오늘 박수 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네, 특수교육은
우리 이제 교육계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쵸.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혈액순환이 다 됐거든요. 네. 박수를 많이 쳐서 박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근데 또 박수를 한번 더 또 쳐야 치셔야 될 것 됩니까, 같은데요. 장관님? 네, 네. 무슨 일입니까?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준비하셨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봅니까? 네, 네, 네. 만나보시죠. 2024년 9월 2일 개교한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특수학교. 과연 어떤 특수학교일까요?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입니다.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사범대학 내에 설치된 부설 특수학교입니다. 디지털 문화, 휴먼 서비스, 바이오 산업이라는 3개의 진로 선택군이 있습니다. 3개의 과에 각 2개의 코스가 있어 세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6개의 진로 선택 코스에 맞는 실습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편집을 하는 스튜디오,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시험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실습실, 조리 실습실 등등을 구성을 해놓았고, 돌봄 보육 전공 코스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놀이방을 그대로 구성을 해놓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식이나 태도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위한 PBLC를 각 전공 코스별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시설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3인실, 2인실 학생들 방이 있고 생활지도원이 1명씩 배치되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대 부설특수학교의 시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 와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점심시간에 노는 거예요. 저희 반은 타자 연습이랑 노래 부를게요. 모두에게 인기 만점! 또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코인 노래방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스포츠실까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은 바로 학생들이 즐거운 환경 아닐까요? 시설이 정말 훌륭한데요. 네, 네, 네. 이번 그러면 가을에 새롭게 개교한 특수학교인 건가요? 이번 9월 2일 개교를 했고요.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국내 최초의 그 기숙제 지급교육 전문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이미 혈액순환이 많이 돼서 박수를 안 치려 했는데 네. 또 쳐야 되겠네요. 아유, 박수를. 네. 자, 그러니까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차현실 작가님 어떠십니까? 영상 보셨는데. 너무 부럽네요. 은혜가 너무 빨리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1990년생이거든요. 90년생에. 네. 그래서 그때 학령기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학교를 찾아다니고 또 전학을 하고 초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큰 학교 다니다가 그다음에는 시골에 있는 100명 정도의 작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그다음에 분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오셨네요.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20세 이후에 청년이 됐을 때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열심히 교육해야지. 이런 꿈을 안고 그쵸, 사실 꿈과 희망을 안고. 네, 아이에게 되게 몰입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그런 게 아직 만들어져 있지 네. 않은.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렇게 생겼다는 게 네. 너무 기쁩니다. 저 박수 더. 그러니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때 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전학과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생겨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동시에 공존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정말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꾸준히 이제 발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진창원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2% 정도 됩니다. 숫자는 한 1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 되고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머지 한 70% 남짓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의무교육
그 기간이 이 일반 교육보다도 특수교육이 좀 더 깁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 2세 영아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 내지 2년 정도 또 진로직업 교육을 더 합니다. 전공과라고 하는데 이 전공과 교육은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국가의 책무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교육이라는 게 장애 여부를 떠나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육 정책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장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 요구와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하고요. 그 특수교육 정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조치인 거고 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기회균등이면서 동시에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사회 참여를 이끄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하지만 장애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5년 주기로 이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모든 아이들이 맞춤 교육을 해야 되지만 네. 특수교육은 더더욱 맞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이제 과장님이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장애가 있다고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 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특정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발달상의 지체가 있거나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보호자 혹은 학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정 배치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출산으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은혜 씨는 지금 사실 다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지만 그때도 특수학교는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보내실 생각은 그때는 안 하셨던 건가요?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아직도 특수학교 치열해요. 네, 대기자 있고 네. 뭐 4명 뽑는데 40명 오고 막 맞아요. 그래요. 좀 그래서 부족하죠. 예. 제가 최근에도 거기 갔다가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서 이러니 오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은혜는 그렇게 특수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결국 못 가고 전전긍긍해서 나이를 먹게 됐던 거고 어느새 20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일반 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지금 더 많다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은 우리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가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수학교 외에 특수학급과 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이렇게 또 배치기관이 2개 더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하면서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 다른데요. 이런 학생들이 좀 더 개별화되고 집중된 어떤 그 교육을 받기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학급은 약간 이제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 활동 전부를 일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만 예를 들면 이제 보조공학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하면 특수학교 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보충을 하면 특수학교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일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또 좋은 점이 많은 아이들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좀 혼합을 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양한 형태를 또 이제 개별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맞춰주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그쵸. 그래서 계속 그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선생님도 많이 늘어나고요. 늘어났고요. 네. 예, 특수교육 분야가 그 자체로 상당히 지금 국가 투자도 늘어나고 선생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좀 발전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사도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또 그 좋은 시설에 이제 네. 그 대기가 너무 많고 하는 그런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정정은 선생님께서 통합교육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통합교육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냥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물리적 통합만이 있었다면 지금은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 교사와 또래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회적 통합, 그리고 학업 활동에도 의미 있게 참여를 하는 교수 활동적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통합교육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한 20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네요. 국회 교육위원을 할 때 소위 선진국의 이제 그 특수교육의 그 이제 좀 실상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때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연수를? 그 예. 굉장히 그 놀랐던 게 그 통합교육이 정말 큰 원칙이더라고요. 그 특수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통합으로 일반 학생들하고 장애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장애 아이들을 그냥 일반 학교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따로 별도의 선생님이 붙어 있어야 되고 장애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춰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통합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그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야 정말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서 이제 통합 교육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수 교육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 않죠, 사실은. 예. 뭐 학부모님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제 그 분리해서 그냥 특수 학교에서 하는 걸 또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통합 교육이라는 그 원칙을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정정은 선생님 학교가 일반 학교에 지금 특수 교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 학교는? 네. 저희 학교는 현재 1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과목은 통합 교육을 받고 있고요. 아니면 전 과목을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한 지원만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가 창릉초등학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릉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놀이 수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학생이 바로 통합교육 수업이었던 것.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수업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교과서에 공을 발로 차는 활동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위해 공을 손으로 주고받는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협력 교수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후 땡땡땡땡이 열려요. 뭘까요? 이거 뭘까요? 패럴의 뜻이 아닌 것을. 패럴림픽에 왜 패럴일까? 왜 패럴림픽일까? 선생님의 노력과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편견 없는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교실에만 있을 순 없겠죠. 다 함께 텃밭 체험에 나섰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서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는 아이들. 쉬는 시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야? 아니야. 여기가 찐이집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짝대기 있으면 준 거야. 네가 원하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나 비장애 학생에게 꼭 필요합니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급에서
학생들과 어우러지면서 함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비장애 학생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통합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또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통합교육이 점점 발전되고 있구나. 아이도 더 성장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습니다. 개개인의 그 장애 정도가 많이 다른데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잘 지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장애 학생도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장애 학생들도 교육을 통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일단 창릉초등학교도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어려서부터 편견 없이 함께 그럼요. 교육받을 네, 수 네. 있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장관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진짜 선진국에서 한 20년 전에 제가 봤던 모습이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에서 저렇게 잘 구현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네. 이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제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거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또 관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장애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비장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통합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쭉 강조해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 실무 정책을 지원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듣기에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네, 우리나라 모든 일반 학교가 이 창릉 초등학교와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쓰신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통합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비장애 학생들, 장애 학생들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도 계속 밝혀져 왔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다 보니 나이에 맞는 행동들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친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인성교육이 그냥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또 생활하면서 정말 체득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이 미래 사회에서 정말 우리 민주 시민으로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좋은 통합교육을 받게 되면 장애 아이들, 비장애 아이들 모두 다 그런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이 키워지고 그게 이제 그 21세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역량이거든요. 이제 지적인 그런 이제 뭐 수학 문제풀이나 뭐 영어 단어 외우는 이런 것들보다도 그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더욱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예. 우리 진짜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좀 교육부에 좀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될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원 선생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놨던 거 다 얘기하세요. 예. 정말 현장에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장애 정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는 꼭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학교에도 협력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또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인력이 또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조금 더 협력교사는 어떤 네. 분들이신가요? 협력교사 제도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통합교육을 지원하시기 위해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과 협력하시거나 아니면 특수학급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교사와 담임교사 외에 또 이렇게 학생들의 협력교사로 또 별도로 또 계시는군요. 별도로 네. 몇 분 정도? 지금 한 분 이번에 오셨어요. 몇 분이 필요합니까? 학생 한 명당 한 명씩. 그렇죠. 네. 왜냐면 오늘 기회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저희도 이제 금방 정정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이 통합학급에 있는 우리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 법이 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게 특수 교육을 하시다 보면 이 사랑 없이는 기본적으로 기저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선생님 얘기하실 때 많이 그런 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저는 왜 계속 속이 쓰릴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의 시작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갖춰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우리 애 그 교육비를 한 달 거 합치면 한 9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특수교육비가.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주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제가 그간 90만 원 들였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가 지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너무 실감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학년기에서는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 비장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이 장애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 삶의 방향이 약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은혜가 굉장히 외롭게 학년기를 보냈어요. 친구가 없이. 일반 학교 통합을 다니면서 전화 한 통화할 친구가 없이. 그래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개별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지 않은 상황.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속 쓰려요. 아니 그래도 잘 자라서 지금 뭐 아주 뭐 좋은 또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하셔서 그런데 잘 자라기까지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놀 수 없는 마음, 절대로 놀 수는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직도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더 나은 통합교육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필동톡에서 얘기한 이제 학생 맞춤 통합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뭐 꼭 특수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좀 그 사회 정서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맞춤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한 아이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뭐 교장 선생님, 또 뭐 일반 그 담임 선생님, 보건교사, 뭐 또 특수교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를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도전 과제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 학교가 세워지고 특수 학급이 증설될 때 그런 비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반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사회가 조금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팀이 돼서 한 팀이 아이를 도와줄 때 그 팀에 사실 학부모도 같은 팀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실 때. 예. 장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상의 시선이다. 인식이다, 시선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다른 비장애 학부모님들의 시선 아니면 또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이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또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주변에 교사분들, 관리자분들, 비장애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교사가 또 되고 싶습니다. 네. 사실 특수교사 선생님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때로는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하면서 지냈는데 너무 그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한 선생님이. 학생도 돌봐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또 이 통합에 대한 교육들을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늘 과부하가 걸린 사람처럼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중이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학급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까지 좀 세심하게 다 고려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특수교사 요 두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반드시 좀 챙기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지원의 문제인데 그 특수교 지원센터에서 이제 일반 학교로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순회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교사들이 좀 마음껏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 지원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창릉초등학교가 정다운 학교인데 정다운 학교가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을 잘하는 학교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될 때 통합교육이 비로소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자, 통합교육뿐만 아니라 그 밖에 특수교육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우리 좀 과장님께서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아이를 중심에 놓고 그 아이가 이제 영유아 시기부터 이제는 대학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영유아에서 초등, 중등 이제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특수교육이 이제 촘촘하게 그 이루어지는 전달 체계, 학생 중심의 그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그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그걸 훨씬 더 이제 더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AI가 이게 맞춤에는 또 선수니까 그 에듀텍 기반의 그런 이제 AI 기술을 사실은 장애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더 또 잘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듀텍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환경을 이제 특수교육에도 좀 더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애 아이들도 이제 고등 평생 교육 쪽으로도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니까 뭐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 센터를 운영하거나 또 체계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지원하거나 또 더 나가면 그 평생 학습 도시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나 혼자 할 수는 없다.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눈다. 지금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제가 제일 든든하게 지금.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저희 5개년 계획을 지금 이제 두 분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정은혜 작가님 보면
미술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자기의 이제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장애 이제 학생들도 능력이 다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발현시켜 줄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바로 이제 맞춤형이죠. 네. 또 장애 아이들은 더 다를 수가 있어서 거기에 정말 잘 맞춰주면 뭐 무한하게 또 이렇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준비하신 정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모두 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지만 2부에서는 조금 더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가시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이 방송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는 정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걱정 마시고 저희 학교를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을 믿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